않았습니다. 1번 문제 질문 안 했죠? 그 얘기는 1번을 풀었다는 말일 겁니다. 그럼 1번을 풀고 나서 여러분들은 얻어야 합니다. 바로 자연수 n에 대하여 제곱이 5의 배수면 n도 5의 배수가 참이라는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어서 오세요. 됐을까요? 자연수 제곱이 5의 배수면 그냥 n도 5의 배수인 거야. 알았지? 이제 이거 증명 안 해줘? 누군가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 왜 제곱이 5의 배수면 n도 5의 배수예요? 증명했잖아. 증명했으면 네가 가져가야지. 알려줬잖아. 그럼 익혀줘야지. 이제 네 거 해야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지. 증명해봐. 됐어? 2번입니다. 자, 2번 설명 들어갑니다. 잘 봐주시고요. 지호야 요거 보고 있어. 18문제. 안경은요? 네. 이제 안경 안 쓰면은 그냥 집으로 쫓으려고요. 네. 안경 쓰시고. 자, 2번 문제 피드백을 진행할 건데, 자, 밑에서 빈칸 뽕뽕 뚫어 넣기였죠? 일단 아저씨는 고수니까 빈칸을 없애겠습니다. 그냥 증명해 볼게요. 존나 멋있어. 자, 봐봐. 정수 XYZ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X제곱 Y제곱이 Z제곱이랑 같잖아? 그러면 같잖아? 그러면 XYZ 중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인 거야. 라는 이 명제가 참인 것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 볼까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린 이 명제의 대우를 먼저 말해야 되겠네. 자, 대우를 먼저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석호띠가 한번 대우 말해볼까요? 시원하게, 멋있게, 시작. 됐죠? 저 말이죠. 그쵸? 네. 됐습니다. 뭐예요? X, Y, Z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면. 그쵸?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 아니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치, 속꽃띠? 에? 이 말 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자, X, Y, Z가 모두 3의 배수가 아니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Z제곱이라 할 수 없습니다. 됐지? 그럼 나는 이제부터 이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가자리에 누가 들어올지 체크할 수 있겠네요. 봐드릴까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우리는 X라는 문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3의 배수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있을 거야. 한 개 아니면 두 개.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그건 자연수에서 얘기고 얘는 지금 정수라고 했잖아요. 라고 하면 뭐 정수 뭐 다르나? 마3, 마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됐음? 맞잖아. 3의 배수 3 곱하기 누구? 받아들일까?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3의 배수가 아닌 X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표현할래요? 라고 하면 그래. 너네들은 아직 애기들이라 잘 모르니까 내가 요 정도는 알려줄게. 해서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X 뭐라고 표현했음? 3L 풀마 1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L은 뭐다? 정수다. 됐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깐만 3L 뿔마 1?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돼. 잘 봐. 첫 번째 X가 3L 플러스 1이고 L 자리에는 정수를 넣어 볼 겁니다. 그럼 네가 한번 넣어봐. 자, 정수 누구 넣어볼래? 0 내면 몇이야?
넣으면 몇이에요? 4. 맞죠? 2 넣으면 몇이에요? 7. 이런 거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볼까? 몇이야? 마이너스 2 넣으면 몇이죠? 안 돼요? 이런 애들을 쭉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3의 배수가 아닌 숫자들 맞습니까? 맞죠? 그럼 자연수 입장에서 보자. 3의 배수 아니죠? 양수들. 얘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는데 3보다 큰 수를 말하면 일단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뭔가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사춘기가 막 왔었나 봐요. 엄마 말 대들고 엄마가 뭘 알아! 이러고 문 다 쾅 닫고 들어갔을 때 와! 그러면 나는 바로 문을 부셔요. 이 쌍놈 새끼 뭐라고 그랬어? 바로 갑니다. 난 바로 부셔요. 우리 아들 지금 초3인데 한 번씩 혼나고 나면 막 문 다음에 집 방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문 좀 열어봐. 이따가 얘기할래 하거든. 문 부시고 바로 들어가요. 이따가는 씨 내 집에서.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이제 문 닫고 나오지. 그럼 바로 부십니다. 조심하세요. 잠금 장치는 고장 났어도 닫을 수는 있죠. 아유. 그럼 또 내 돈 내서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건 좀 힘들죠. 아유. 콕 열면 열려요. 네. 그러니까 부시고 들어간다라는 약간 과장된 표현. 수업 안 해. 젓가락? 젓가락고? 뭔 소리야 말. 단어 선별 잘해주세요. 굉장히 막 욕하고 그러네요 수업 시간에. 금천고 김예준 학생 수업 시간에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없어 보여요 욕하는 거. 자제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애들이구나. 3의 배수라고 하기엔 하나가 모자른 애들이구나. 아 다시 미안해. 3의 배수라고 하기엔 하나씩 더 있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 그럼 두 번째 이번에 x 어떻게 표현했냐면 3l 마이너스 1로 표현할 수도 있죠. l은 정수. 그럼 역시 마찬가지 l 자리에 정수 아무거나 막 넣어볼게. 0 넣으면 몇이에요? 1 넣으면요? 2 넣으면요? 3 넣으면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도대체 이런 애들은 어떤데? 자, 양수들 중에서 볼게. 얘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얘는 2. 몫이 0인 거잖아. 맞아? 여기까지 됐어? 그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개씩 남는 거야. 그럼 어차피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은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것들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거나 2인 애들 보는 거 아니야? 둘 다 표현한 게 맞네. 이거를 뭐야? 뿔마로 표현한 거지. 정수 범위까지 확대해서. 괜찮아? 여기까지 받아들여? 그래서 x는 내가 지금부터 3의 배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래. 그럼 당연히 y도 이런 패턴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y를 3m 풀마 1로 표현했어. 그 다음 z를 3n 풀마 1로 표현했고 l과 m과 n이 모두 정수라고 하면 정수 아무거나 다 넣어도 x, y, z는 절대 3의 배수는 아닐 거야. 어때?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지금부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겁니다. x에 올 수 있는 건 3l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몇 개 중에 하나. 됐죠? y에 오는 건 3m 플러스 1 마이너스 1. 몇 개 중에 하나. 지금 괜찮아요? 좀 진정됐어요? 아직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괜찮아요? 네. z는요? 몇 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럼 봐봐. 우리는 x, y, z가 3의 배수가 아닐 때 됐죠? 아니라고 하면 x제곱, y제곱 더한 값이 z제곱이 아니에요 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봐.
x에 올 수 있는 거 두 개 중에 하나, y도 두 개 중에 하나, z도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럼 내가 x 하나 고르고 y 하나 고르고 z 하나 골라서 보고 싶다. 경우에서 몇 가지 나올까? 6개입니까? 8개입니까? 6개입니까? 8개입니까? 나는 x, y, z를 골라서 이 경우의 수를 세서 이때 나오는 상황이 제곱 더하면 제곱이 안 나와 라는 걸 보고 싶다고. 그럼 내가 x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야. y도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야. z도 하나 골라야 될 거 아니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 자, x는 몇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이어서 y 몇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고 z 몇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다 넣어봐야지 정말 안 되는 거 맞는지. 그럼 나는 몇 번 봐야 돼? 몇 번 봐야 돼? 8번 봐야 돼. 전체 나는 8번의 경우의 수를 봐야 돼.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8번을 보라고 하면 8번이면 너무 많네. 그럼 좀 줄여볼까요? 재민씨 8번 다 봐야 될까요? 네, 다 봐야 돼요. 선생님 그냥 8번 너무 많은데 한 4번만 봅시다. 안 돼요. 나머지 네가 안 본 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럼 증명이 된 게 아니잖아. 아닌 거 다 봐야 돼. 됐음? 그래서 다 볼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볼 거냐? 첫 번째, x가 3l 플러스 1이고 y도 3m 플러스 1이라면 그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두 번째, x가 3l 플러스 1이고 y가 3m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면 x가 3l 마이너스 1이고 y가 3m 플러스 1일 때도 관찰할 수 있고 x가 3l 마이너스 1이고 y가 3m 마이너스 1일 때도 관찰할 수 있겠죠. 일단 x, y 입장에서는 두 가지에서 총 몇 가지? 4가지를 관찰할 수 있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는 결과들을. 따라올까요? 따라올까요? 그럼 이때 4개를 다 써서 이거 x제곱 y제곱 다 봐야 되네. 이거 언제 다 보지? 금방 봐요. 사실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이쁘게 쓸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그래서 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 이 두 개를 묶어서 볼게. 이 두 개를 묶어서 본다고? 이게 가능해? 가능하죠. 자, 쓰겠습니다. 보세요. 쓰겠습니다. 잘 봐야 돼. 여기서 잘 봐줘. 봐줘. x 첫 번째 상황. x가 3l 풀마 1, y가 3m 풀마 1. 복부호 동순일 때. 됐죠? 말이 어렵다. 복부호 동순. 들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곱셈공식 같은 거 풀 때 이런 표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뜻이죠? 복부호죠. 부호가 복수로 써져 있습니다. 왜? 여기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복수로 써져 있잖아. 복부호는 동순, 같은 순서로 읽자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 내가 처음에 위의 부호를 읽잖아. 그럼 여기도 위의 부호를 보자는 거야. 같은 순서. 복수인 부호는 같은 순서로 보세요. 위에 있는 플러스를 봤으면 여기도 위에 있는 플러스를 보자는 거야. 그럼 x가 3l 플러스 1, y가 3m 플러스 1일 때 어떤 상황? 이 상황 보자는 거야. 두 번째, 그럼 내가 밑으로 읽으면 x를 3l 마이너스 1로 보면 y도 3m 마이너스 1로 보자는 거야. 어떤 상황 보는 거야? 이 상황 보자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내가 x를 3l 뿔마 1, y를 3m 뿔마 1이라고 보면 우리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l 뿔마 1의 제곱이랑 3m 뿔마 1의 제곱을 관찰한 값을 보면 돼. 됐죠? 두 번째,
x를 3l 뿔마 1, y를 3m 맞뿔 1. 됐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뭡니까? 복보 동순으로 볼 겁니다. 그럼 x가 위에 있는 플러스, 위에 있는 부를 읽었다면 x가 3m 더하기 1일 때 y는 3m 마이너스 1인 상황. 어떤 상황? 요거네요. 됐음? 그 다음 내가 밑에 부 읽으면 어떻게 되는데 x가 3l 마이너스 1일 때 y는 3m 플러스 1로 보자는 거야. 어떤 상황? 요 상황 보자는 거야. 됐음? 받아들여?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4개를 다 써야 돼. 근데 이게 귀찮아. 칸이 모자라. 그래서 뭐해? 복보 동순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자는 겁니다.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관찰할 겁니다. 4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바꿔서 볼 거야.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따라옵니까?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우고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렇게 본 걸로 바꿔서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됐죠? 잘 지워야지. 이렇게. 그래서 자, x가 이렇게, y도 이렇게, z도 이렇게 되면 우리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y가 다음과 같을 때, 부호가 서로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똑같을 때, 그때 상황.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부호가 반대일 때 그때 상황으로 나눠서 두 가지로 크게 볼 겁니다. 3l 뿔마 1의 제곱 더하기 3m 마이너스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요렇게. 그럼 사실상 이렇게 쓴 이유는 어차피 너 이거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 왜? 전개합니다. 앞에 거. 앞에 거 제곱이죠. 9l 제곱. 둘이 곱해서 2배입니다. 그럼 뿔마 6l 뿔 1. 그다음 플러스 9m 제곱 풀마 6m 플러스 1. 그럼 얘는요 전개하면 9l 제곱 풀마 6l 플러스 1하고요 9m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m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위에 플러스를 읽거나 마이너스를 읽거나 해서 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야. 됐죠? 원래는 4개 중에 하나겠지만 편하게 2가지로 줄여서 보겠습니다. 됐음? 그럼 이랬을 때 자 z가 있었네요. 그럼 z의 제곱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3n제곱 풀마 6n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오겠지. 맞아? 됐음? 자 x제곱 y제곱 관찰했습니다. 얘가 과연 z제곱이랑 같아질 수 있을까? 자 z제곱의 구조를 봅니다. 3을 공통인수 앞으로 묶으면 n제곱 풀마 2n 더하기 1이네. 맞아? 어차피 여긴 풀마니까. 그럼 결론. z는 뭐야? 3 곱하기 누구에다가 1 더한 값이지. 맞아? 그럼 3의 배수에 1 더한 값으로 표현되죠. 받아들입니까? 그럼 여기는요. x제곱 y제곱 더한 얘네들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3을 앞으로 묶어내면 3l제곱 풀마 2l 더하기 3m제곱 뿔마 2m 하고요. 여기 1하고 1이었네. 더한값 몇이야? 2가 남겠지. 됐음? 그럼 이 상황은요.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3을 앞으로 묶어내면 3l제곱 풀마 2l 3m제곱 맞뿔 2m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론. x하고 y가 3의 배수가 아닌 누가 오든 이때 더한 값은 3의 배수에 1을 더한 값 3의 배수에 2를 더한 값으로 표현이 돼. 근데 z의 제곱은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오든 3의 배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오죠. 맞습니까? 받아들일까요? 그럼 어떤 정수가 있는데 3의 배수에 1 더한 값이랑 3의 배수에 2 더한 값이 있어. 같아지겠니? 그럴 리가 없네요. 그럼 뭐다? 이 대우가 참이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무부 명제도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2번 문제. 됐음? 그래서 가자리에 누가 옵니까? 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제곱이 아니다. 라는 표현 나올 거고요. 됐죠?
그럼 나 자리에 누가 와요 했을 때 바로 위에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l 뿔마 1, 3m 뿔마 1의 제곱이죠. 어? 제곱하면 9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9네요. 이거 3으로 잡았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섹시했어요. 미안합니다. 제곱했는데 내가 9를 안 했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그래서 다시 계속 보시면 이때 한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위에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렇게 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라는 표현. 그럼 나하고 다에 누가 옵니까? 라고 하면 나에 와야 되는 건 뭐야? 이거죠, 이거. 이게 나 표현이죠. 위에 가에서 얘를 받잖아. 가가 아니죠. 위에 있는 식에서 이미 얘 받고 나 자리에는 얘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개하면 이렇게 오겠네요. 이게 나에 오는 값이겠지. 다에 오는 값이겠죠. 이렇게. 됐음? 선생님 다에 이게 아니라 얘가 오는데요? 뭔 상관이야. 전개니 풀어니 차이잖아. 그래서 나 다에 오는 값. 그래서 라에는 뭐가 와? 그러므로 명제의 대우가 참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명제 마에 오는 값 뭐야? 참입니다. 틀린 건 몇 번? 2번. 뭐가 써야 돼? 뿔마 봤으면 맞뿔 봤어야지. 그래야 모든 경우 다 보는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찾는 과정이 여러분들 연습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2번 문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렸습니다. 없어요? 받아갔잖아요, 이거. 안 받아갔었나? 자, 그럼 3번으로 가요. 질문 안 나왔죠? 결론 얘기해 드립니다. A, B, C가 양의 정수잖아? 제곱 더해서 C 제곱이 나오면 A, B, C 중에 적어 단계는 짝수다. 적어 단계는 짝수가 나와야 된다잉. 그럼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외워야 될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닐 거야.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그리고 여차하면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지금처럼.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이 명제를 외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증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누구 이용해서? 대우 이용해서. 왜? 까먹으면 네가 찾아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니까. 넘어갑니다. 4번이에요. 우리 보현이 그림 이쁘게 잘 그리네요. 자, 4번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랑 같으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다. 참인지 거짓인지 말해주세요. 네, 질문 안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참인 명제예요.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서 명제 문제 증명하면서 계속 너네가 뭐 해야 되냐면 이거 참인 거 확인했지? 이 말이 맞는 뜻이구나. 다음에 이런 거 나오면 맞다고 해야 되겠구나. 다음에 나왔는데 전에 말했던 거랑 이게 같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좀 헷갈려? 그럼 왜? 증명해봐야 되겠구나.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수행평가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다 이런 문제예요. 자, 5번입니다.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입니다. 맞아요.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곱수 3의 배수 나왔어? n도 3의 배수인 거야.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쭉 한 번씩 보여드릴까 하고요. 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11번이 안 되면 12번이 안 돼. 12번이 안 되면 13번도 안 돼. 13번이 안 되면 14번도 안 됐을 거야. 하지만 15번은 했겠지. 왜? 이거 계속 보여줬으니까. 대표 문제니까. 너네 교과서에도 있는 그 문제니까. 봤을 거야. 그래서 11, 12, 13, 14 중에 가장 만만한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학에서는 왜 맞는지를 꼭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거 있죠? 뭐 페르마의 정리 같은 거. 되게 유명하죠? 빈 공간이 없어서 더 이상의 증명은 생략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빡쳤죠. 이게 왜 그런지 이 새끼가 써놓고서 증명을 안 해줬어. 페르마의 정리를 막 증명하느라 많은 수학자들이 좀 머리가 아팠는데, 그 되게 재밌는 증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색 문제라는 증명이 있거든. 사색 문제. 어떤 복잡한 지도든 딱 서로 다른 색깔 4가지만 있으면 그 영역들이 다 구별될 수 있게 칠할 수 있어. 그게 사색 문제야. 예전에는 5색이라고 했어. 5색까지는 증명이 가능했어. 서로 다른 색깔 5개가 있으면 그 어떤 복잡한 지도도 다 그 구역마다 구별해서 칠할 수 있다. 근데 4색은 사실 많은 수학자들이 시도했을 때 되는 건 알겠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야. 해보면 다 돼. 4개의 색깔로 다 영역들을 구별해서 막 지도를 칠할 수 있어. 근데 증명을 못 하겠네?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증명한 게 어떻게 증명했냐면 지금처럼 논리로 뭔가 연산해서 푼 증명이 아니라 컴퓨터로 증명했어.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다 예측한 다음 컴퓨터로 그걸로 다 뽑아서 다 그려봤어. 그래서 증명했어. 그래서 지금 이 사색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수학적으로 지금처럼 연산을 통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해.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증명해볼래 하면서. 그래서 그 옛날에 영화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영화도 있고 합니다. 다들 재미없죠? 생각나서 얘기해봤어요. 자, 봅니다. 그러면 난 증명해볼 겁니다. 루트 n제곱 플러스 2가 무리수라는 것을 증명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증명해보겠습니다. 루트 n제곱 플러스 2가 무리수임을 난 증명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칠판에다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증명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일단 무리수임을 증명해야 돼. 무리수임을 증명하래. 무리수다. 기류법으로 증명하겠습니다.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기류법으로 증명해볼게요. 기류법이 뭔데? 결론을 부정하죠. 그래서 틀린 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임마 내 말이 맞잖아 하는 게 기류법이야. 됐음? 그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어? 루트 n제곱 플러스 2가 유리수이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도 말하냐? 루트 n제곱 플러스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부정해볼게 라는 뜻인 거야. 됐음? 그러면 자,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루트 n제곱 플러스 2라는 애를 문자 뭐라고 썼나 여기서? PQ로 썼네요. P분의 Q라는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왜? 유리수는 기하분수로 쓸 수 있는 모든 수를 뜻하니까.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는 기하분수로 쓸 수 없기에 근호, 기호를 이용하거나 문자, 파이 같은 걸 쓰면서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 유리수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하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당연히 P하고 Q는 서로소인 정수일 겁니다. 아, 재미없지? 벌써부터 졸립지? 들으면서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 안 졸려. 그냥 씨부려라 난 모르겠다 하는 순간 안 된다고. 시켜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때 루트가 있네요. 자, 양변을 제곱해보면 좌변입니다. n제곱 플러스 2는 p제곱분의 q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괜찮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P제곱을 곱해주면 P제곱에 N제곱 플러스 2를 곱한 값은 뭐와 같다? Q의 제곱과 같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냥 넘긴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였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고 나서 뭐라는 거야? 지금 뭐라는 거야? 뭐라고 씨 부리는 거야? 아, 좋다네. 다 됐을 거라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써져 있는 수식을 해석했어야 된다는 거지. 잘 봐봐. 봐봐. 나는 얘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 얘는 P 곱하기 Pn제곱 더하기 2. 그게 Q제곱이랑 같은 거야. P 곱하기 누구가 Q제곱이랑 같은 거야. 됐음? 같은 식인데 내가 끊어서 쓴 거야. 해석을 위해서. P 곱하기 누구가 Q제곱이에요. 자, 그럼 우리 오늘 과제 드렸던 것들, 앞에서 나왔던 몇 가지들을 좀 볼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지. N제곱이 5M제곱, 5M 이렇게 표현된다면 N은 5 곱하기 누구랑 같은 뜻이야. 이게 뭐야? 제곱이 5의 배수면 원래 있던 것도 5의 배수야. 이 표현이지. 맞아? 이 제곱이 2M, 2의 배수면 당연히 N은 2 곱하기 누구야? 2의 배수야. 이 표현이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뭐 봤어? 2의 배수면 2의 배수야.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제곱이 5의 배수면 5의 배수야. 봤단 말이야. 그럼 제곱이 6의 배수면 원래 있던 것도 6의 배수였을까? 맞아. 어떻게 알아? 증명해야지. 됐어? 근데 이거를 전범위로 확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사실 부담될 거야. 고등과정에서 보기 좀 힘들어. 그럼 어쨌든 확실한 건 이런 거였거든. 이런 게 나왔거든. 그럼 나는 뭘 볼 거냐면 얘를 보는 거지. 잠깐만. Q를 제곱한 값은 P 곱하기 누구지? 맞아? 그럼 이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네. 얘들처럼. Q의 제곱은 P의 배수이지. 맞아? 이 등식이 의미하는 게 Q제곱을 하면 P 곱하기 누구야? P가 정수잖아. 맞아? 그러니까 Q제곱값은 P의 배수가 될 거야. 그럼 그 말의 의미는 Q는 P의 배수일 거라고.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Q는 P의 배수일 거야. 다시 말하면 N은 5의 배수일 거야. N은 2의 배수일 거야. 여기서 Q는 P의 배수일 거야. 그럼 Q는 P의 배수일 거야. 맞아? 이 표현으로 나오는 거야. 따라와. 얘가 무슨 의미지? 자, 다시 갑니다. N은 5의 배수죠. 맞아? N은 5의 배수지. N은 2의 배수지. 그럼 잠깐만. N을 5 곱하기 누구라고 할 수 있대.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이 5는 N의 약수입니다. 맞아요? 5는 N의 약수입니다. 맞아요? 2는 N의 약수입니다. 맞아요? 나누면 나는 떨어질 거 아니야. P는 Q의 약수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뜬금없는 표현이죠. P는 Q의 약수입니다. 됐음? 근데 문제가 있지. P가 Q의 약수야. P가 Q의 약수야. 혹은 여기서 말하면 P는 Q제곱의 약수야. 근데 PQ가 서로 뭐라고 그랬어? 서로 소래매. 맞니? 서로 소래매. 그럼 서로 소인 두 수가 있어요. 얘가 얘 약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도대체
PQ 이 새끼들 어떤 수들이지? 라고 하면 유일하게 딱 하나 있죠. P가 몇이다? 1이다. 서로 소인 두 수를 봅니다. 1과 7. 1은 7의 약수입니다. 맞나요? 서로 소인 두 수를 봅니다. 1과 10. 1은 10의 약수입니다. 맞나요? 됐습니까? 3하고 10 서로 소죠. 3은 10의 약수입니다. 맞나요? 아니요. 받아들여? 받아들여 여기까지? 그러면 다시 양변을 제곱했더니 이런 등식이 만족됐네? 이런 등식이 만족됐다는 얘기는 Q의 제곱이 P의 배수구나. Q의 제곱이 P의 배수라는 얘기는 P는 Q의 약수구나. 그럼 P가 Q의 약수인데 둘이 서로 소래매. 됐음? 그럼 공통된 약수가 누구밖에 없다? 1밖에 없다. 그러니까 P가 누구다? 1이다.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됐음? 됐어 여기까지? 이 과정이 숨겨져 있는 거야. 이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P가 1이니까 P가 1이니까 N제곱 플러스 2가 Q제곱이겠지? 1이니까. 그러면 N제곱은 뭔데? Q제곱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네. 됐어요? P가 1이니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자리에 뭐가 옵니까? 얘가 오겠네요. 갑니다. 됐음?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 힘들었다. 그럼 두 번째 얘기에서 가야 되겠죠. 두 번째 얘기에서 가야 되겠죠. 자, 우리는 n이 누군지 압니다. 뭐예요? q제곱에서 2를 뺀 값이야. 됐음? 근데 q에는 누가 와요? 정수가 와요. 맞아? 그럼 이제 또 생략된 내용이 나와. 생략된 내용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한테 1학년들한테 이거 생략된 거를 바로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면 방향이 없으니까 가이드를 제시해 줄 겁니다. 그게 빈칸 뽕뽕 뚫기 문제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이때 다 밑에부터 보겠죠? 이때 자연수 K에 대하여 Q는 2K, Q는 2K 플러스 1. 됐죠? 잠깐만. 자연수 K에 대하여 뭐 했냐면 Q를 2K, Q를 2K 플러스 1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어. 왜 그랬지? 왜 그런 거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어차피 Q에 오는 숫자는 짝수 아니면 홀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맞아? 세상에 있는 모든 정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짝수 아니면 홀수. 됐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와 구독자가 아닌 사람. 맞잖아. 됐음? 기준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아주 복잡하고 많은 것들을 깔끔하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요? 얼마나 깔끔해 내 유튜브 구독자냐 아니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구독자인가요? 축하드립니다. 지호 아직 구독 안 했구나. 안 했네. 안 하니까 계속 수업 힘들 거예요. 네. 약간 토테미즘이 있는데 친구죠. 구독했죠? 응? 집중해요 좀. 됐어? 그럼 뭐 한 거냐면 이 수많은 정수들을 내가 하나하나 다 봐야 되나? 귀찮은데. 그럼 뭐 할까?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보자. 짝수 홀수. 선생님, 그럼 두 가지 말고 아까 본 것처럼 3의 배수로 봐서 3의 배수이네.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네.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됩니까? 왜 안 돼? 그렇게 봐도 돼.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니까 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알려줄게. 빈칸에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첫 번째입니다. Q가 2K라면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N제곱은 4K제곱 빼기 2랑 같은 거야. 됐지? Q가 2K 플러스 1이라면 N제곱은 정리합니다.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잠깐만 마이너스 1이지? 미안해요. 마이너스 1이랑 같은 거야. 됐죠? 빼기 붙여야 되니까. 받아들일까?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n 뭐였어요? 자연수였죠. 이 자연수를 제곱한 게 이렇게 나왔대. 됐음?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n은 누굴까? n은 누굴까? 여기다 뭐한 값? 루트 씌운 값이겠지. 맞아? 그럼 n은 누굴까?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또 이겁니다. 자, 여기 4K 제곱 빼기 2라는 n은 당연히 4K 제곱보다는 어떻겠냐? 작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얘보단 작겠지. 얘가 누군데? 2K의 완전 제곱이잖아. 맞아? 됐어 여기까지? 그럼 봐봐. N제곱이 얘니까 됐음? N제곱이 얘랑 같은 건데 얘가 N제곱인데 분명히 2K보다는 작을 거라고. 받아들여? 얘보단 작을 거야. 이건 확실해. 그럼 2K보다 작은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하나 작은 자연수. 2K-1이지. 그럼 2K-1 이거보단 큰 걸까? 전개해보면 되겠네.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됐죠? 받아들여? K 자리에 자연수 막 넣으면 오 얘보다 더 작은 거 맞네. 빼기 4니까. 됐음? 그럼 봐. N제곱은 누구? 2K 빼기 1 제곱이랑 2K 제곱 사이에 있네요. 그럼 당연히 N은 누구야? 2K-1하고 2K 사이에 있는 자연수겠지. 그럼 이 두 자연수 사이에 N값이 존재하겠어? 없네. 그럼 이 범위 N값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 자리에 누가 오는 거야? 얘가 오는 거네. 이게 나네요. 됐음? 받아들여? 그럼 또 뭐해? 얘도 봐야지. 야, N제곱이 4K제곱 플러스 4K-1이라면 어떡할 건데? 그럼 확실한 게 있지. 얘는 4K제곱보다는 클 거야. 거기에 누구 더했으니까. 여기에 자연수 오면 3 더하고 7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얘보단 클 거야. 얘가 누군데? 2K의 제곱. 얘는 누군데? N제곱. 그럼 2K보다 큰 거 확실하네? 그럼 얘보다 하나 큰 정수.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 작은 거 이거 맞나? 전개해보지 뭐.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아우 얘는 빼기 1 플러스 1. 당연히 얘가 더 크지.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네. 그럼 결론 N은 2K랑 2K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정수래. 없잖아. 됐음? 그래서 결론 안 됐는데? 야, 이 사이에 N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이거 유리수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무리수다. 라고 증명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자마자 맨 땅에 해결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 해줘? 몇 개의 가이드를 주기는 준다고. 그거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고민했어요. 11번 문제, 12번, 13번 문제를 넣지 말지. 근데 넣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무슨 평균이라고도 부른다고? 합의 평균. 우리는 이 산술 평균을 합의 평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더한 개수로 나눴거든. 합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하 평균이 뭐냐? 기하 평균. 자, 일단 이렇게 표현합니다. 곱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곱의 평균. 곱한 값들의 평균이거든. 더한 값들의 평균, 곱한 값들의 평균.
언제 쓰이는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물론 우리 또 방학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예시도 들어봤을 거야. 또 똑같이 들어줄게. 자, 우리 집 인터넷 속도가요. 지금 몇 년이야? 25년인가요? 2023년에는 1메가였어요. 1메가였습니다. 근데 2024년에 선로공사 같은 걸 했대. 그래서 8메가가 됐어요. 8배 빨라졌죠. 몇 배 빨라졌어요? 8배. 유튜브 빵빵 나왔지. 근데 2025년도 올해 작년보다 2배 더 빨라졌습니다. 속도 몇일까? 16이 됐습니다. 자, 2023년에서 24년까지 8배가 빨라졌고요. 24년에서 25년까지 2배가 더 빨라졌습니다. 그럼 2년 동안 우리 집 인터넷 속도는 평균 몇 배씩 빨라진 걸까요? 이때 선생님 여기는 8배 여기는 2배니까 둘이 더해서 2 나눠야죠. 산술평균. 그럼 몇 배인 거야? 5배인 거야? 그럼 1년에 5배씩 빨라진 거야? 5배하고 5배 하면 16 나오는 거야? 그럼 몇 배라고 얘기해야 돼? 그럼 이 4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4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8배 빨라졌어, 2배 빨라졌어, 곱해서 루트. 됐잖아. 그래서 평균적으로 곱한 값이 몇인데? 인 거야. 받아들여? 그럼 다시 우리 집 인터넷이 8배 빨라졌어. 2배 빨라졌어. 그리고 4배가 더 빨라졌습니다. 내년에는 선로공사를 해서 4배가 더 빨라질 예정이래. 이제 끝났지. 이제 피파 온라인 맥없이 돌릴 수 있겠죠. 4예요. 렉 걸려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야. 4죠. 됐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 우리 집은 3년간 평균 몇 배씩 빨라진 겁니까? 이때 봐봐. 평균이니까 평균적으로 A배씩 빨라졌다고 볼게. 됐지? 그럼 결론은 원래 1에서 A를 몇 번 곱하면? 3번 곱하면 A의 세제곱이 1에서 결론은 몇 메가 된 거야? 64메가 된 거지. 맞아? 그럼 A는 몇인데? 4. 근데 이때 A는 몇인데? 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 64인데 세제곱해야 64가 나오는 숫자거든. 요 앞에다가 근호를 붙입니다. 이건 제곱하면 나오는 거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요 앞에다 조그맣게 3을 뿅 쓸 거야. 무슨 뜻이냐면 세제곱하면 64가 되는 숫자라는 뜻이야. 잘 생각해봐. 제곱하면 2가 되는 숫자 너네 알았어요? 누군지 구할 수 있었어? 없었지. 유리수 중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 근호를 썼지. 그럼 제곱하면 2 되는 수를 우리가 루트이라고 했다고. 맞아? 그럼 또 생각해봐. 세제곱하면 2 되는 애 없겠냐? 있겠지. 근데 누군지 표현할 수 있겠어? 그럼 뭐 해줘? 얘도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4제곱하면 2 나오는 값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맞아? 그럼 네가 어떻게 표현할래? 표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표현하는 방법이 뭔데? 우리 제곱하면 16 나오는 숫자를 루트를 갖고 표현했잖아. 그럼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10제곱 이런 것들은 똑같이 기호를 갖고 표현하지 뭐. 새로운 기호를 또 써봤자 어차피 헷갈리기만 하고 새로운 걸 또 배워야 되니까 썼던 기호를 가지고서 얘기할게. 그럼 구별을 해야 되겠네. 어떤 구별? 루트는 뭐야? 제곱하면 나오는 애. 그럼 세제곱하면 나오는 애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다 3을 뿅 쓰는 거야. 얘를 이렇게 읽어. 세제곱은 64.
이게 바로 여러분들 다음 학기 1단원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럼 지금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3개짜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럼 몇 개짜리만 나올까? 2개짜리만 나옵니다. 곱해서 루트 씌운 거만 나온 거야. 됐죠? 자,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면 그 루트를 이렇게 쓰잖아 너네. 근데 너네 책 잘 봐봐. 책 인쇄된 거 잘 봐봐. 원래 이렇게 써. 이렇게 써. 원래 루트 쓸 때 이렇게 써. 여기다가 뭘 올려놓는 거냐면 2라는 숫자를 원래 올려놨어야 돼. 이렇게. 이 근호가 뭐냐면 2 제곱해서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온다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제곱 5의 제곱이라고 해, 5의 2제곱이라고 해. 5의 제곱이라고 하지. 2라는 숫자는 생략하지. 그래서 이거 생략하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5의 세제곱이라고 해야지. 5의 제곱이라고 하면 다르잖아. 5를 3번 곱하면 5의 세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뭐야? 3을 쓰고 여기다 5를 딱 쓰면 얘는 어떤 숫자? 세제곱하면 이 안에 있는 5가 나오는 숫자. 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사실 루트라는 이 근호는 되게 많은 숫자들을 포용해줘. 또 영화 얘기를 하는데 그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박사가 나오고 주인공인 남자애가 나오는데 주인공 남자의 별명이 루트거든. 왜 루트냐면 박사가 머리를 딱 만졌는데 머리가 평평해. 그래서 야, 너는 루트처럼 머리가 평평하구나. 그래서 루트라고 지어줘. 근데 단순히 평평해서만 지어준 게 아니라 그 박사 말은 루트 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다 들어갈 수 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서 루트라고 이름을 지어주거든. 별명을 지어줘요. 근데 문제는 그 영화가 스토리가 조금 애매해. 네. 막 아니 재미는 있는데 약간 그 일본 특유의 약간 그런 뭐가 좀 있어. 그 일본 영화예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재밌겠죠. 되게 옛날 영화긴 해요. 산술평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은 곱해서 루트 씌운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자, 왜 그런지 증명을 조금 더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A하고 B가 모두 양수일 때만 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어떡해요? 야, 둘 중에 하나가 음수면 여기 뭐가 되니? 허수되지. 맞아? 루트 안에 음수니까 허수잖아. 허수의 대소 비교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라고 고등학교 때 배워요. 하지만 대학 가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니까 없다고 배웁니다. 됐죠? 허수가 오면 안 돼요. 두 번째, 둘 다 모두 음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모두 음수가 오면 자, 좌변은 음수죠. 근데 우변은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뭐가 돼? 양수가 되지. 됐어? 그 음수 둘이 더한 거랑 양수의 루트 씌운 거랑 당연히 양수가 더 크지. 됐어요? 그래서 둘 다 음수가 와도 역시 마찬가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A, B 두 수가 모두 양수일 때만. 됐을까요? 이때 산술평균은 항상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증명해줘야지. 진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을까?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까? 대소를 또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우린 뭐 해보면 돼? 둘이 빼보면 되지. 맞아? 두 수를 뺐는데 양수면 앞에 게 더 큰 거야. 음수면 뒤에 게 더 큰 거야. 0이면 같은 거야. 맞아? 그럼 진짜 이거 무조건 다 되는 건지 한번 증명해 볼게. 직접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뭐 하면 돼? 서로 빼보면 되죠. 근데 빼기 전에 문제가 생겼어. 여기 루트가 있잖아. 루트 싫어. 계산이 안 돼. 빼라고 했을 때 이거 벌써 정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제곱해서 빼자. 괜찮죠? 대소를 비교합니다. 뭐해서요? 제곱해서 대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빼보겠습니다. 과연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두둥 다.
정리합니다. 왼쪽 4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이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오른쪽은요. 제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 벗기는 거지. 그럼 누구만 남아? a, b만 남는 거지. 자, 뺄 겁니다. 근데 얘는 4분의 누구네? 그럼 여기도 통분해서 4분의 4ab 이렇게 쓰면 되겠네. 괜찮지? 그럼 정리하면요. 4분의 자 빼려고 봤더니 a제곱 b제곱 그대로고 플러스 2ab에서 마이너스 4ab 치니까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으로 바뀌네.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뚜둔뚜둔뚜 4분의 분자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인 거죠? 완전 제곱이죠? 그럼 0보다 어떤 수야? 0보다 어떤 수예요? 크거나 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럼 또 물어볼게. 언제 같아요? 얘가 0이면 같은 거지. 얘가 0이라는 말은 무슨 뜻? a 빼기 b가 0. a랑 b가 같으면. 됐습니까? 증명 끝. 그래서 결론.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겁니다. 언제 같아요?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무조건 산술평균이 더 큰 겁니다. 대신 a와 b가 모두 양수일 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우세요. 됐죠? 외우세요. 됐습니까?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외우세요. 외웠어요? 외웠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외우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더해서 2로 나눈 분수 형태잖아. 우리 분수 어렵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말을 계속 하잖아. 네 분수 좀 알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분수가 어려우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 분수 형태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우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변형해 드립니다. 어차피 왼쪽이 더 크잖아.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뀔 거야. 양수를 곱하면요. 그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할 거야. 그럼 왼쪽 어떻게 돼? a 플러스 b가 되죠?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ab입니다. 라고 바꿔서도 얘기할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지금 산술평균 2분의 a 플러스 b는 기하평균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치? 그 옆에다가 이것도 써줘. a 플러스 b는 두 수의 합은 2 루트 곱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다시 두 수의 합은 2 루트 두 수의 곱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받아드릴까요? 받아드려요? 해서 옆에다가 이것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써주세요. 나도 쓸게요. 옆에다가 써주세요.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곱한 값보다. 됐죠? 그래서 분수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분수가 아닌 형태로 바꿔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언제 쓰냐 되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정리해 드릴 거야. 자, 들어봐. 둘이 더한 거는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지. 둘이 더한 거지. 두 수의 합은 얘보다 크거나 같지. 맞아? 두 수의 합은 얘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얘가 뭐가 돼?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이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두 수를 더한 합의 최소를 구할 때 산술기하 평균 씁니다. 됐을까요? 두 번째, 둘이 곱한 걸 루트 씌우고 2배 하면 더한 거보다 어때? 작거나 같죠? 맞아? 그럼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다음 2배 한 값은 둘이 더한 게 이 왼쪽이 최대가 되는 거지.
가장 큰 값인 거지. 납득이 돼? 그래서 모두 구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할 때도 산술기하 평균관계를 씁니다. 산술기하라고 대놓고 나온 문제는 사실 어렵지 않아. 왜? 산술평균은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이 더하면 2 루트 곱한 값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 밀어넣고 문제 풀면 돼. 근데 문제는 응용 문제, 활용 문제, 모의고사 문제 나왔을 때 신나게 문제를 풀다 갑자기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해줘. 이래버려. 갑자기 둘이 곱한 거에 최대값 구해줘. 이렇게 나와버려. 난 더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산술기하 평균 쓰라는 거야. 그래서 막판에 야 선생님 이거 마지막 마무리 답 어떻게 말해요? 산술기하 평균으로 정리해. 하고 끝나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 산술기하 평균 관계는 언제 씁니까? 합의 최소 곱의 최대를 구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 이외에도 쓰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83번. 자, 83번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 일단 뺍니다. 이거는 조금 예시가 좋지 않은 예시이긴 해요. 이거 조합평균이에요. 조합평균. 조합평균이거든요. 평균의 종류 아까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 근데 조합평균은 이제 우리가 언급을 잘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건 뺍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자, 우측으로 갑니다. 84번. 자, 보세요. 봐봐. 양수 x가 있대. 그냥 찔러. 자, 다시 양수 x가 있대. 너 뭐 구하라고 했니? 최소값 구하라고 했지. 맞아? 어떤 거의 최소값인지 봐봐. 얘하고 얘. 이 둘이 뭐 한 거? 더한 거의 최소값이지. 합의 최소죠. 맞아? 합의 최소 구하라고 했네. 뭐 써야 돼? 산술기하 평균 써야 돼. 그러면 앞에 있는 수 x하고 뒤에 있는 수 x분의 9 둘이 더한 합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 산술평균 A 자리에 x 넣고 B 자리에 x분의 9 넣으면 돼. 그럼 봐. 둘이 더한 값은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둘이 곱한 값. 따라올까요? 그럼 여기 오른쪽 우변 뭐가 되는 거냐? 6이 되는 거죠? x가 약분되니까. 맞아? 2 곱하기 루트 9잖아. 받아들여요? 그럼 결론. 둘이 더한 값은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6보다. 그럼 둘이 더한 거의 최소는 몇이었다? 6이었다. 인 거야. 됐어요? 겁나 쉽죠? 별거 없습니다. x 양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와. 괜찮아. 다시 볼게요. 85번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큽니다. 이때 자, 둘이 더한 게 누군지 알아요? A라는 애랑 이 B를 더한 값이 6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한테 뭐 구하라고 했어요? AB 곱한 거의 최대값이죠. AB 곱의 최대를 구해야 되지. 맞아? 그럼 선생님 곱의 최대요? 산술기하네요. 맞아.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니까 AB 곱한 거의 최대네? 이때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AB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네 2 루트 AB보다. 그럼 선생님 얘가 누군지만 알면 양변에 2 나누고 제곱해서 곱한 거의 최대값 말할 수 있네요. 맞아. 근데 문제에서 준 정보를 좀 보셔야지. 누구 줬어? A랑 2B 더한 값 줬죠. 맞아? 그럼 네가 아는 건 뭔데? A랑 2B를 더한 값은 알지. A랑 B 더한 값 알아? 모르잖아. 그럼 뭐해? 네가 아는 걸로 시작해야 돼. 어떻게? A하고 2B를 더한 값은 항상 크거나 같을 거야. 2 루트 둘이 곱한 값보다. 됐어? 항상 성립하니까. 그러면 자, 우리 왼쪽이 몇이라고? 6이라는 거 알잖아. 얘가 6인데요. 양변에 2 나누면 3은 크거나 같은 거죠. 루트 2AB보다. 됐어? 루트 씌운 게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래. 그럼 양변 제곱하면 2AB는 누구보다? 9보다 작거나 같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양변에 2를 나눠주면 AB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겠죠. 됐습니까? 그럼 AB의 최대값 몇인데? 2분의 9.
그래서 문제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서 산술기압 평균 관계를 이끌어 나가줘야 돼. 어때? 어때요? 좋아요?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요. 뒤로 갑니다. 86번 말고요. 87번으로 갑니다. 87번. 자, 87번. 구해보세요. 산술기압 평균에서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두 수가 같을 때. 여기서 두 수가 누군데? 4x하고 x분의 9가 같을 때. 됐음? 근데 둘이 더해서 10이 나왔잖아. 그럼 얘네가 각각 몇일 때? 같은 수 두 개 더해서 10이 나왔어. 누구겠어? 6이겠지. 그럼 결론. 4x가 6일 때. 그럼 x가 몇일 때? 2분의 3일 때. 됐음? x에 2분의 3 넣으면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값 12가 나와. 인 거야. 됐을까요? 이런 문제 풀던 거 기억 안 나요? 중3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했냐면 중3 과정 2차 함수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직사각형 모양이야? 닭장이 있을 거야. 철망이 40m니까 다 둘른 게 40m여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 세로 길이를 편의상 x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요 길이도 똑같이 x겠지?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서로 같을 거야. 근데 다 더하면 몇 나와야 돼? 40 나와야 되지.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될까? 20 마이너스 x가 돼. 그러니까 요 둘이 더한 게 이 둘이 더한 거랑 같거든? 그러니까 전체가 40이니까 이 둘이 더한 게 20 나와야 돼. 됐음? 그럼 다 더하면 40 나온 거 맞잖아.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해? 넓이를 내가 y라고 하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x하고 20 마이너스 x 곱한 거야. 그럼 이 넓이의 최대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중3 때 그냥 평범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얘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네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 최고체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로. 그럼 이거 꼭지점의 좌표 내가 찾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했어?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서 x제곱 빼기 20x 절반의 제곱 플러스 100. 됐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100이 생겼네? 플러스 100 붙여야지 다시. 그래서 어떻게 했다? 마이너스 x 빼기 10의 완전 제곱 플러스 100. 표준형으로 바꿨다고. 그래서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렸지. x가 10일 때 꼭지점의 y좌표 100 나오네. 그래서 위로 볼록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됐죠? 우리는 누구? 넓이에 y에 올 수 있는 제일 큰 애가 누구야? 100이요. 됐어요? 이런 표현이었을 거라고. 기억나요? 기억납니까? 이렇게 풀었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나뉘지. 2차 함수 그래프를 조금 아는 놈들은 여기서 바로 얘기하죠. 전개하면 최고차계수 음수야. 근데 x에 0 넣으면 0 나오고 20 넣으면 0 나와. x에 0 넣으면 0 나오고 20 넣으면 0 나와. 그럼 요 가장 높을 때는 꼭지점이겠네? 2차 함수는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가 0하고 20 한가운데 누가 있을까? 10이 있겠지? 그럼 10 는값 여기다 바로 말하면 되겠네? 10 곱하기 10 100이요. 됐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야. 받아들여? 2차 함수의 최대치수 얘기하는 거였거든. 근데 여기서 학원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다. 야,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러면 별거 없어. 가로랑 세로 길이가 똑같으면 돼. 둘이 합쳐서 몇이었어? 20이었지? 똑같으면 돼. 그럼 얘가 몇이면 될까? 10. 그럼 얘도 10이지? 곱하면 몇이야? 100. 이게 최대야. 이렇게 말해주는 수학 선생님이 있었을 거라고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옛날에 중3 수업하면 이렇게 했거든. 야, 존나 쉬워. 뭐 이랬단 말이야. 왜? 똑같으면 돼. 이게 어디서 나온 걸까? 산술기하로 나온 거야. 그럼 이 문제를
산술기하 입장으로 바꿔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세로 길이 x라고 놓을게. 가로 길이를 y라고 놓을게.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해? x, y. 둘이 뭐 한 거야? 곱한 거지. 우린 뭐 구하라고? 넓이의 최대값. 그럼 곱한 거에 뭘 구해? 최대값이지. 그럼 네가 아는 게 있어. 이 둘이 더하면 몇 나왔어야 돼? 20이잖아. 전체가 40이니까. 그럼 x 더하기 y가 20인데 너는 둘이 곱한 거에 최대가 필요하거든? 당연히 x, y는 길이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산술기하 평균. 둘이 더한 건 항상 크거나 같아. 2 루트 곱한 값보다. 됐음? 그럼 얘가 몇이었다고? 20. 양변에 2 나누면 10. 양변에 제곱하면 x, y는 10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최대값 몇이에요? 100이에요. 됐음?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최대값. x, y가 100일 때. 등호 읽었을 때지. 됐음? 등호 언제 성립한다?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한다. 됐어?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같을 때가 최대인 거야 임마. 앞으로 그렇게 풀어 라고 얘기한다고.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부등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간단히 정리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올까? 그래서 다시 산술기하 평균 관계 말할 때 두 수의 합은 2 루트 곱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일단 자연스러워야 돼. 두 번째,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두 수가 같은 수일 때 성립한다. 됐음? 아까 우리 빼는 거 증명해 드렸잖아. 그래서 A, B가 같으면 등호 성립한다며. 0이라며. 됐음?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돼. 그래서 다음에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 동생들 있는 친구들, 집에 동생이 있어요. 탁장 문제 풀고 있다. 뒤에서 쓱 가. 그래서 철망이 40이니까 반똑 자르면 20인데 넓이 최대되려면 반만 나눠서 똑같으면 되니까 19 곱하기 10 100이네. 야, 다 100이잖아. 딱 하시면 되는 거야. 존나 멋있잖아. 그럼 동생이 물어보겠지. 어떻게 풀었어? 그냥 계산했어. 이러면 돼요. 됐죠? 잘 정리해 주시고 무슨 내용인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보 풀었니? 라고 하면 x, y가 모두 양수일 때 나는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봐봐. 얘하고 얘 둘이 뭐 한 거? 곱한 거지. 둘이 곱한 거의 최소지. 그럼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자고. 얘도 최소 나오고 얘도 최소 나와서 곱하면 돼. 됐지? 그럼 최소값이야. 그럼 첫 번째 생각은 이렇게 간다고. x하고 y분의 3 둘이 더한 거에 최소가 몇일까? 합의 최소잖아요. 맞아? 그럼 산술기의 평균으로 얘기할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얘기한다고. x하고 y분의 3을 더한 값은 항상 크거나 같아. 2 루트 둘이 곱한 값보다. 됐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y 플러스 x분의 3도 크거나 같아. 2 루트 x분의 3y보다. 됐지?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선생님, 얘 최소값이 이거네요. 밑에 있는 최소값이 이거네요. 맞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나 이거 두 개 곱한 게 답이겠다 말하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맞는데요? 답 나왔는데요? 하시면 정확하게 말씀드릴게. 잘못된 방법으로 푼 거야. 답은 맞았지만 풀이 과정이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서 변형 문제가 계속 틀리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데? 네가 말해준 거 맞잖아.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다며. 얘가 최소라며.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다. 얘가 최소라며. 도대체 뭐가 틀렸냐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돼. 분명히 다 말을 했거든. 잘 생각해봐. 일단 첫 번째, 둘이 더한 거에 최소를 말한다는 얘기는 뭘 읽었다? 등호를 읽었다는 뜻이야. 맞아? 그럼 등호를 읽었다는 말은 두 수가 같다는 뜻이야. x하고 y분의 3이 같으면 됐음? 그때는 우리가 등호를 읽은 거야. 받아들여? 그럼 여기는요, y가 x분의 3과 같으면 등호를 읽은 거야. 됐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러면 이 둘이 같은 거 맞아요? 정리해봐야 되겠지. xy는 몇이야? 3이야. 얘는요, xy가 3이야. 오? 그럼 선생님 xy가 3일 때네요? 그럼 xy가 3이라고 하면 위에도 등호 읽고 밑에도 등호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답은 맞아. 답은 맞다니까.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 변형되면 틀린다고 그래서. 이 문제만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현재.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이 둘이 같다는 거야. 그 보장이 있으면 해도 돼. 얘는 특이하게 그래도 되는 문제야. 하지만 대부분 문제 이렇게 안 만들어 주거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간단해. 그냥 전개하면 돼. 전개합니다. 어떻게 되죠? xy. 전개합니다. 어떻게 되죠? 3. 전개합니다. 3. 전개합니다. xy분의 9. 됐죠? 그러면 정리하면 xy 더하기 xy분의 9 더하기 6인 거지. 따라와. 이거에 뭘 구할 거야? 최소값 구할 거지. 그럼 난 뭐만 보면 돼? 이거의 최소값만 구하면 돼. 거기에 6 더하면 최소니까. 맞아? 우린 이 둘의 산술기하 평균 먼저 볼 거라고. 그럼 xy하고 xy분의 9를 더한 건 크거나 같겠죠. 2 루트 곱하면 몇인데? 6. 그래서 6 더하기 6은 10입니다. 답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 됐음? 자, 아까 하던 얘기 계속 마무리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그냥 얘네 따로따로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등호 성립할 때 앞에서의 조건과 등호 성립할 때 여기서의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지금은 같았지만 다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두 번째, 분명히 우리는 최소 값을 말해야 돼.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되냐? 지금처럼 값으로 나와야 돼. 됐음? 근데 얘가 값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 x가 1이고 y가 2일 때 바뀌잖아. x가 3이고 y가 4면 바뀌잖아. x가 5고 y가 7이면 바뀌잖아. 계속 x, y 값에 따라서 이 최소에 올 수 있는 값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됐음? 그럼 그게 진짜 최소겠어? 아니네. 변수야. 뭐가 되게 만들어야 돼? 상수가 되게 만들어야 돼. 그 말은 둘이 곱해서 문자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최소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 중요한 표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느낀 대로 문제 푸시면 안 돼요. 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항상 상수가 오게, 문자끼리 서로 없어지게 적당히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임. 자, 뒤로 넘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 문제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내가 문제를 줄 건데 오늘은 요거 말고 딴 거 좀 줄 거거든. 뒤로 어디까지 가냐면 55분이네. 다음 수업 때 이거 프린트 갖고 오시고, 네. 여러분들이 오늘 풀어올 과제 절대부등식 이야기 요거 드릴 겁니다. 자, 뒤로 좀 주시고요. 다음 수업 때는 요거 20문제거든요. 뒤로 하나씩 쭉 주세요. 요거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못한 얘기는 다음 수업 때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